네, 기대수 2기 시간이고요. 저희 근황이나 각자 관찰해봤던 거 공유하면서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기대수 2기 관찰 특별히 하진 못하고 갑자기 저는 모듈러 폼이라는 내용에 꽂혀서 그거를 조금 읽고 관찰해봤어요. 네, 그게 근데 거기에 그 안에 그 저희가 배웠던 그룹의 시메트리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그 행렬로 그 폼이 표현돼가지고 여러 접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만 더 읽어보고 제가 관찰한 내용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전 지난 수요일에 엔지니어를 위한 미분리아 시리즈를 봤고요. 그걸 이렇게 함께 리뷰하는 과정에서 미분 연산자를 나타내는 행렬이 자코비안 행렬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을 조금 더 봐서 이 선형대소 부분과 좀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음, 저는 요즘 출국 준비를 분명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해리포터를 봐야 되는데 아직 안 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같거든요. 이게 문화가 다 거기서 왔대요. 그래서 영국 문화를 알기 위해서 해리포터를 봐야 되는데 아직 안 봐서 시간을 내서 봐야 되는데 고민이 되네요. 어, 저도 출국이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2주도 안 남아서 믿기지가 않네요. 이게 시간이 분명히 저는 지금쯤이면 한 5월 달, 6월 달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벌써 9월이라는 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뭔가 저 빼고 다 뭔가 뭐지?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 수학은 요즘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보고 있는데 효율이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관찰도 많이 해보면 좋은데 혼자서 하니까 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미련은 조금 적고 그게 그 해리포터 배경은 그 옥스퍼드였거든요. 제가 옥스퍼드 딴데 가가지고 그래서 문화는 비슷한데 정확한 건물은 아니에요. 해리포터 건물은 다른 옆 학교 옆 동네에 있어요. 음. 그래서 저 아무튼 미련은 좀 적고 그냥 출국 준비나 아니면 좀 건강 관리나 그런 거 위주로 하다가 학교 가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 엄청 설레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없지? 가서 무서운 영국인들한테 차별 당하거나 아니면은 맛없는 영국 음식을 먹으면서 고통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모르겠네요. 너무 저는 토종 한국인이니까 더 이게, 와, 이거 가서 잘 할 수 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영어도 아직 잘 못해서, 아, 음. 그 인종차별 대처법 같은 거 익혀서 가요. 근데 인종차별을 안 한대요. 좀 뭔가 시골 동네는 많이 하는데, 근데 좀 그래도 지식 수준이 높은, 그러니까 뭔가 좀 성숙한 동네들은 잘 안 한대요. 오히려 약간 어릴 때부터 주입식 교육으로 인종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박혀 있어가지고 더 약간 조심하게 대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네요. 또 가서 이상한 사람 있으면 또 쉽지 않으니까 아직은 감이 안 와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현진 선생님 10월 달에 가신다고 그러셨나요? 저 조금 더 일찍 가게 돼서 9월 26일에 출국을 해서 10월 7일에 학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며칠 동안은 부모님이랑 여행 잠깐 가고 런던 같은데 10월 2일부터 신입생 환영회와 그런 걸 한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다가 10월 7일 정도에 학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얼마 안 남았군요. 네. 믿기지가 않네요. 이게 9월이면 안 되는데. 분명히 한 6월 달 정도였어야 되는데. 뭔가. 가시기 전에 보고 가면 좋긴 할 텐데, 저도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 제가 그때 콜로키움 할 때 그때 비자랑 겹쳐가지고 못 가가지고 네. 뭐
끝나고 하실래요? 잠깐 얘기해보죠.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얘기를 드려보면은, 음, 학기가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할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수학 공부는, 음, 제가 들어가는 그 다른 스터디 무리함수랑 좀 겹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적 공간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그, 듀얼 스페이스? 또 결국, 듀얼 스페이스, 리스 프레젠테이션? 이게 아마 다음 35번이 리스 프레젠테이션을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미분 형식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나중에, 저는 이게 다 어디서 한번 모일 것 같냐면은 그 가우스의 놀라운 정리에서 한번 모일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도 조금 모르겠는 것은 그 엔지니어를 위한 미분기하에도 나오는 내용이기는 한데, 그 매트릭 텐서가 뭔지?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뭐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아직 뭔지 모르겠다. 라는 불편함을 아직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그냥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좀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우스의 위대한 정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위대한 정리인가요? 놀라운 정리인가요? 뭐죠? 이름이? 저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놀라운 게 위대하고 위대한 게 놀라운 게 같은 거 아닐까요? 어, 두 가지를 저질러 놓은 것만 아시면 됩니다. 구글에 찾아보니까, 뭐, 놀라운 정리, 빼어난 정리, 개쩌는 정리,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네요. 더 공유해 주실 분 계신가요? 어, 저도 이번에는 좀 불편한 점을 가지고 스터디에 왔는데, 개인적으로 뭔가 33강은 막 엄청 막 어려운 내용이 있다기보다 그냥 이 강의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내적의 결과로 그 복소수가 나오는 것도 솔직히 뭐 자기 자신의 거리 같은 건 어차피 다 실수로 나오니까 거리를 실수로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복소수로 거리가 나오게 되는 것도 이게 뭔가 내적이 원래 그 거리랑 각도 그런 것 때문에 좀 유용하다는 이해는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그람 슈미트 하는 것도, 그게, 어, 올소 노멀한 그런 기저를 잡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이유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그 강의 노트에 개수를 쓸 때, 그 수직일 때만 그 빵이 돼서 다 없어지는 그것 때문에 밖에 지금 잘 모르겠어가지고 뭔가 불편함이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거리가 복소수가 된다는 게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거리가 복수수잖아요. 아니, 복수수의 거리, 뭔가 그래도 내적의 공력? 그 공력 필드가 복소수일 때 그 들어간 엔트리가 다를 때 그 엔트리의 두 개가 다를 때는 복소수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적값이 복수수가 나오죠. 네. 네네. 그래서 어차피 거리도 그렇게 놈으로 그 내적으로 정의를 하니까 아, 그럼 그 거리가 복소수인 건 아니고 내적 값까지만 복소수인 그러니까, 거죠. 근데 거리를 그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그 만약에 x, y 벡터가 있으면 x 빼기 y에 넘치는 거.
네, 그 놈을 치는 과정에서 그게 실수가 되게 나올걸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스스로에 대한 내적을 시키니까 스스로에 대한 내적은 이게 노트에 잘 안 나와 있는데 그 아, 네. 스스로에 대한 내적은 실수로 한정돼가지고 나오는 아, 값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X랑 Y 각각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 감사합니다. 직교하는 베이시스가 왜 좋은지는 오늘 관찰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이게 오늘 아마 그 직교 기저가 있으면은 일단 첫 번째로 저도 그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직교 기저 있으면 일단 계산하기가 쉽고요. 왜냐하면 직교 기저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그러니까 행렬로 따지면은 오쏘노말 아니 오쏘고널 매트릭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저기 저 뭐냐 대각화를 할 때 우리 행렬 대각화 할 때 그 PD P 인버스로 바꾸는데 P 인버스 대신에 P 트랜스포즈를 쓸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고 아마 나중에 스펙트럴 정리할 때 그 부분까지 다 아우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기저가 어쨌든 오소곤을 하면은 뭔가 뭐라 계산도 쉽고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보존되는 성질이 많다 그래야 되나? 좀 그래서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오늘은 그래서 강성훈 선생님께서 관찰을 추가로 공유해 주실 게 있다고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그람슈미트 비법을 저희가 직접 계산해 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제가 화이트보드를 켜겠습니다. 아, 혹시 노트는 그 올려주시나요? 네, 올릴게요. 34강 올리면 되는 거죠. 네, 네. 네. 저는 직교 내적 있는 게 되게 그러니까 좋은 게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직교 기저 있을 때 어떤 그 임의의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서 표현되는 그 좌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러니까 직교 기저가 있을 때 어떤 벡터를 그 직교 기저 상에서의 좌표를 표현하고 싶을 때 좌표를 그냥 내적시키면 바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프로젝션을 시킨 것 자체가 선형결합에서의 그 개수가 된다라고 하는 게 계산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계산 면에서는 그 굉장히 편해지는 거긴 하죠. 이렇게 계산이 약간 그냥 뭔가 손계산 말고도 나중에 그런 뭔가 직교 기저로 어떤 벡터를 표현한 선형결합을 생각했을 때 그게 애초부터 내적 값이라는 게 주어져 있으면은 그람 슈미트에서 나온 것처럼 뭔가 좀 그 내적 자체 성질을 이용해서도 그 명시적인 값이 아니라 그냥 논리 전개할 때도 되게 죄송해요. 제가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직교면은 뭐 모든 그 선형결합에서의 개수를 직교 기저와 그 벡터 간의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표현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나중에 계산을 할 때도 그냥 내적의 성질을 이용한 걸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비슷한 게 있네요. 아, 네. 제가 예전에 어, 만들었던 슬라이드인데, 어, 우리 왜 오소노말 베이시스 왜 신경 쓰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제일 와닿는 건 이거 두 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어떤 그 벡터 X를 그 W라는 서브 스페이스로,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RN이 있고, RN에 그 W라는 서브 스페이스가 있고, 그리고 그 서브 스페이스의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러면 어떤 X를 W에다가 프로젝션 시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내정만 하면 끝나요. 그리고 뭐, 이거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또 마찬가지로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W 안에 있는 어떤 벡터도 그, 이런 식으로 유일하게 표현이 된다는 것. 이런 계산이 편한 것도 뭐 어쨌든 중요하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계산 면에서는 확실히 옵소노멀 베이시스에 그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것 이런 표현도 정도는. 되게 간편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치적인 계산할 때도 편하긴 한데 나중에 뭐 내적 성질 같은 걸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예, 뭐 W 프라임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뭐 곱하면은 약간 여 개수를 바이리니어를 이용해서 막 더했을 때도 그걸 호환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무언가와의 그 V1이랑 V1, V2라고 하는 어떤 올스노멀 베이시스에 대한 그 코에피션트 계산을 할 때 그 다른 벡터들끼리 더할 때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는 그냥 만약에 잠깐만요. 말을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산할 때도 저희가 RN이면은 그냥 내절시키는 거 쉬우니까 편하긴 한데 그걸 넘어서 약간 여기다가 새로운 이런 걸 하게 되면은 W 프라임 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더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간단한 예시 같긴 한데 여기 바이리니어니까 앞에 있는 걸 더해도 네네네. 되고 그죠, 그죠. 네.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네. 근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뭔가 이게 그러니까 수치적인 계산뿐만 아니라 나중에 논리적 계산할 때나 아니면 양변에다가 그 V1 곱했을 때 V1 내절시켰을 때 이게 날아가는 걸 바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 내절시키면은 네. 그냥 똑같은 말이구나. 아무튼 뭔가 내적의 성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표현도 표현되는데 계산도 쉬운데 근데 내적의 성질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근데 예시를 적합한 걸 제가 못 떠올리겠네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물론, 참고로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사실은 이렇게 바꿔야 되기는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제가 예전에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만든 자료라서, 네, 그거만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음, 그, 아, 그런데 그, 네, 지금 보이는 이 화면에서 네. 저는 솔직히 원래 어땠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서 쉬운 건지가 전혀 모르겠어, 좀. 어,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해볼게요.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아닌 베이시스를 만약에 갖고 있다, 우리가. 네, 그러니까 R2가 있고, 그다음에 V는 R2고, 그다음에 베이시스를 제가 만약에 뭐 2, 3, 그다음에 뭐 할까요? 뭐 4, 1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X를 뭐 7, 6, 뭐 이런 거 했어요. 네, 어쨌든 선형 결합으로 써질 거잖아요. 네, A랑 B를 찾아라 라고 하면은 네,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만약에 내가 2, 3, 4, 1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요거 숫자를 잘 고르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만약에 갖고 있는 베이시스가 2, 4가 2, 3, 4, 1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가 2, 2랑 4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요렇게 갖고 있으면은 오쏘 노말은 아닌데 오쏘 고날이기는 하죠, 두 개가. 네, 왜냐면 다 프로덕트 하면 0이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 노멀라이즈 하는 거는 쉽잖아요. 네. 노멀라이즈 하면은 뭐 요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 만약에 베이시스를 내가 요렇게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7, 6이라는 벡터를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여기에 들어갈 AB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딱 뭐 쓰면 되는 거냐면 뭐 상관없지? 그냥 이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A는 그냥 이 7, 6이랑 얘랑 내적을 하면 되고 B는 얘랑 내적을 하면 된다. 라는 음.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풀 필요가 없다. 그게 그러니까 위에 여기 써주신 것처럼 두 개가 90도라 그냥 프로젝션 한 것 자체 그 벡터의 프로젝션 한 개 기저가 되기 때문인 그런 상황인 건가요? 프로젝션 한 게 기저가 아니라 개수가 되는 거죠. 코이피션트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식이랑 그림이 따로 놀고 있어서 하나로 잘 합쳐지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네. 대충 이해는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그림이 되게 설명을 잘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노멀라이즈는 빼고 그냥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잡으면 되니까, V1은 그냥 W1이랑 똑같이 잡고,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네, 이 부분이 뭐냐면은 W를 이 첫 번째 내가 잡은 기저, 그러니까 새로운 기저, 여기에다가 프로젝션을 시키는 거거든요. 요 뒤에 있는 항이. 네, 프로젝션을 하면은, 그러면 어쨌든 W는 프로젝션 더하기 다시. W는 프로젝션 한 벡터 더하기 수직인 벡터의 합으로 나타내질 거잖아요. 네, 유일하게 나타내질 거잖아요. 물론 이다 증명을 해야 되겠지만. 유일하게 나타내진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내가 V1에 직교하는 W2의 성분을 찾아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W에서 이 프로젝션을 뺀 요거 이 수직 성분을 내가 V2로 두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W1, W2로부터 V1, V2 만들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W3를 지금 V1, V2가 있는데 V1, V2는 이제 직교하겠죠. 그러면 이제 W3를 어떻게 할 거냐? W3를 V1에다가 프로젝션을 시키고 V2에다가 프로젝션을 시켜서 두 개를 빼면은 결국 뭐만 남을 거냐면은 V1, V2가 만드는 요 평면에 직교한 성분만 남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W1, W2, W3가 스팬하는 공간과 똑같은 똑같은 공간을 스팬하면서 직교하는 V1, V2, V3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람 슈미트의 의미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에서 지금 V3를 만들 때, 어, 이쪽 항이, 이 항이 지금 네. 뭘 뺀 건지가 잘 안 보이는데, 아, 제가,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써도 되나요? 아, 근데 오늘 괜찮아. 네. 저희 할 게 별로 없을걸요?
그래요? 지난 시간에 계속 많이 다뤄가지고 네. 그람 슈미트도 사실 뭔가 뭐 말씀하신 그게 다잖아요. 그냥 그 기존에 있는 거랑 뭐지? 그 기존에 있는 거 성분 빼니까 수식해졌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맞아요. 그거 이상으로 할 얘기가 많지 않아서 네.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V1, V2가 있고, V1, V2는 앞에서 이렇게 직교하게 만들었잖아요, 이미. 네, 그다음에 W3라는 직교하지 않는 그냥 약간 이 평면에서 조금 떠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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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W3를 요 V1에다가 내려요. 이렇게. 네, 그게 요거고요. W3를 이제 V2에다가도 내려요. 이게 네. 요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비스듬히 내리는 건가요? 네네네. 아, 아니요. 이 내리는 거는 직교로 내리는 거예요. 여기는 다 직교예요.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해서 어, 그런데, 어, 그러니까 W3를 V1에 내릴 때는 그냥 요 위에 있는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 이 그림에서 여기가 V1이고 여기가 아, W3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리는 거잖아요. 내린 이 벡터가 네. V1이랑은 직교하지만 네. 이 아래 평면이랑은 직교 안 하는 거죠? 네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얘 지금 요 길이가 요 길이라기보단 요 벡터라고 해야겠구나. 요 벡터가 어쨌든 V1 방향이잖아요. 네. 근데 크기가 어떻게 그러면 되냐면은 혹시 V1에 V1이랑 누가 뭐 그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저인데 V1이랑 직교하면은 평면이랑도 직교하는 거 아니에요? 어, 부, 잠깐만요. 지금 정확하게 어느 것이 평면이랑 직교하냐는 질문이신 거죠? 방금 그 박진 선생님이 그 V1이랑 직교하고 평면이랑은 직교 안 한다고 네. 여쭤보셨을 때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 그러니까 그 저는 이거 평면이 말씀드린 V1이랑 거예요.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요거. 아, 요거는 평면이랑은 직교 안 하죠. 지금 그 V3는 평면이랑 직교하는 건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V3인데 네. 그 전 단계로 그러니까 W3에서 V1 방향으로 프로젝션 했을 때에 그 V1에만 직교하는 그 벡터를 찾은 게 이거인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그냥 원래 있는 그림에다가 그릴게요. 그러니까 네, W3를 V1에다가 요렇게 내려요. 그러면은 요 벡터 있잖아요. 네, 요 벡터가 지금 얘는 어쨌든 V1 방향이잖아요. 네, 근데 길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은 V1의 크기의 제곱 분의 W3 V1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게 지금 요거고요. 똑같은 거를 이제 W3를 이제 V2에다가도 내릴 수 있잖아요. 네, V2에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그러면은 얘의 벡터가 뭐가 되냐면 딱 요게 된다는 얘기고요.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뭐가 되냐면 W3를 V1, V2가 만드는 요 평면에다가 내린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요 부분의 이거인 거죠? 네. 두 개를 합친 게.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가운데 벡터를 찾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이제 W3에서
요, 이 W3를 이 평면으로 프로젝션 한 걸 빼면은 또 이 수직 성분만 남을 거잖아요. 네네네네. 이걸 V3라고 하겠다라는 음.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연속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생각해 보니, 여기 V2 자리에 이제 이걸 넣어야 할 텐데, 그러면 쉽사리 어림이 되는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뭐, 맞습니다. 그, 네, V2 자리에다 그걸 넣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어떤 일반식을 써낼 수 있는 거인 거죠. 어, 이, 이런 식이면 그냥 그 네 개가 주어지면 네 개도 만들 수 있고, 다섯 개가 주어지면 다섯 개도 만들 수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아직은 막 완전히 정확하게 탁 들어오진 않는 것 같지만, 머리로는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람 슈미트가 사실은 이 노트에서 생략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가 보장이 돼야 되냐면은 실제로 보장이 되지만 뭘 확인을 해야 되냐면은 여기 W1, W2를 이용해서 V1, V2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W1, W2, W3를 이용해서 V1, V2, V3를 만들었는데 요 이렇게가 스팬하는 공간이랑 이렇게가 스팬하는 공간이 똑같다는 거를 사실 보여야 되기는 해요. 실제로 그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가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1번부터 K번까지의 W 가지고 스팬하는 공간이랑 1번부터 K번까지의 V 가지고 스팬하는 공간이 똑같다는 것, 그리고 임의의 V들은 전부 다 직교한다는 것까지 사실은 보여야 되기는 하는데, 아, 그 두 번째 거는 여기 밑에 엑서사이즈로 있네요. 있고, 스팬하는 공간이 똑같다는 것도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 그냥 좀만 생각해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라서. 저는 그냥 눈으로 보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고 사실 증명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이실 짓고. 스팬하는 공간이 똑같다는 세 개가 그러니까 요셋이 각각 서로 인디펜던트하고 개수가 각각 세 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R3와 아이소모픽하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R3와 아이소모픽 할 거잖아요. 이 세 개의 베이시스가 모이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해도 되나? 저는 그냥 그 서로, 서로가 서로의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냥 그거 이용하면은 증명 가능하겠거니라고 생각했었어요. 어, 왜냐면, 왜냐면 이게 W는 그냥 똑같은 거고, 대부분 V1, V2랑 W1, W2랑은 그냥 요 앞에 있는 이것만 바뀐 거지. 사실 그냥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 W1이니까. 네. 그러니까 V1도 W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V2도 W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고, 그다음에 3까지 해도 V3도 이제 W들의, 왜냐면 여기가 W1이고, 여기가 V2긴 한데, V2도 결국은 W1, 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니까, 결국은 이게 다 W1, 2, 3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얘네가 갑자기 선형 독립의 반대가 뭐죠? 선형, 종속이요. 선형 종속. 얘네가 갑자기 선형 종속이 되는 일이 없다는 것만 보이면 되겠지라고 그냥 생각했어요. 저 그 행렬에서 로우 리덕션 하는 거 생각하면은
네. 대기는 그냥 뭔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없지. 그러니까, 어, 각각이 다 W1, W2, W3를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V1이라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냥 W1, W2, W3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걸 쓰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선형 결합이라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선형 결합을 할 때 중복해서 시킬 수 있으니까. 그쵸, 그쵸.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그 W1이 기존에 이렇게 있었고 이걸 행렬처럼 이렇게 하면요. W1이 이렇게 있고 W2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행렬이 V1, V2, V3인데 지금 보면은 규칙성 같은 것이 그 VN은 다 이제 W1부터 N에서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벡터를 사용하지 않고 보면은 V2의 경우에는 W2랑 뭐뭐 V1을 썼는데 V1은 지금 W1이니까 V2는 지금 W1이랑 W2로 표현된 거잖아요. 그거 까고 보면은 그쵸? 그다음에 V3도 W3가 있고 그 V1은 그냥 W1이고 V2는 앞에서 우리가 W2랑 W1으로 표현된다고 했으니까 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서 그 V1은 그냥 W1이고 V2는 이제 기존 W2에서 W1을 얼만큼 더하거나 뺀 거죠. 그러니까 그 로우 리덕션 같은 거를 할 때 이제 연립 방식에서 우리가 뭐 어떤 두 열을 바꾸거나 아니면 열이 아니죠. 두 행이죠. 행이죠. 예, 이두 행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한 행에서 하나를 빼거나 아니면 어떤 행을 0이 아닌 상수배하거나 하면은 다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이제 이잖아요. 연립 방식에서 제가 저거, 지금 잘 하고 있네요. 우리 저거, 아, 말씀하세요. 네. 방금 말씀하신 방식으로 하면 저거 될 것 같은데요? 그 좌표 변환 행렬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V에서 W로 가는. 그 좌표 변환 행렬이 어, 인버터블 하면은 사실 끝나는 거. 자, 잠깐 허미션 매트릭스가 항상 인버티블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허미션 아닌가? 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맞나? 그러게요. 인버터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인버터블 해야 지금 W1부터 WN까지랑 V1부터 VN까지랑의 그 애가 선형 독립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 방금 헐미시어는 만약 영행렬 생각해보면 어? 헐미시언인데 근데요. 역행렬 없습니다. 그러면은 허미션 매트릭스 윗 뭔가 조건을 붙여야 될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아까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매트릭스가 있어가지고 근데 걔가 어떤 조건 만족하는데 반대로도 인버터블 하다는 게 보여져서 아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정리하자면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일단 이해가 잘 안 됐던 거는 이것들을 각각을 얘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은 그게 얘의 스페이스와 얘가 스팬하는 스페이스가 같다라고. 같다는 아니고요. 포함 네. 관계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쪽으로 포함 관계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아, 포함 관계.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음. 그- 네, 그 음, 리니어 컴비네이션 하나만 해서 같다는 포함 관계가 증명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같다가 아니라 네. 얘가 얘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면 얘가 스팬하는 공간 안에 얘네가 속하게 되는. 네. 왜냐면은 이런 반례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W1이면은 리니어 컴비네이션이긴 한데 중복되니까 이렇지 않다는 거 보이려면은 반대로 또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근데 아마 여기서 그냥 그
생각해보니까 되는 것 같아요. 이미의 W1, W2들은 전부 다 V1부터 VN까지의 그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표현되잖아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항들을 다 넘기면 되죠. 다 넘기면은 W1은 V1이고 W2는 V2 더하기 요거 W3는 V3 더하기 뭐 V1 더하기 뭐 V2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은 WI는 VI들의 제일할게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진짜 LC를 쓸게요. 파편이 안 돼가지고 표현 가능하다. 이거를 알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은 VI도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 그람 슈미트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VI는 W1부터 WI까지의 벡터들의 선형결합인 거를 알 수 있거든요. 뭐 귀납적으로. 아, 저 근데 요거만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네. 스텝으로 가는 게 뭔가 방법 1이라면은, 아까 또 말씀 주셨던 게, 얘를, 얘로 표현하는 이 행렬이 인버티블 한지 보는 게 방법 2로 저희가 살짝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게 그냥 요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요 부분을 봤을 때, 이 보시면은, 얘는 그러니까 점점 하나씩 늘잖아요. 얘는 W1이랑 표현되고 얘는 거기다가 W2가 추가되고 여기는 W3가 추가되고 그래서 요거의 코에피션트만 봐도 이, 이, 이 행렬이 인버티블 해야만 한다가 보이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좌표 변환 행렬이 트라이앵귤러 할 것 같지 않아요? 딱 네네. 아, 보면은. 맞아. 그 트라이앵글 네, 하는. 네. 네. 트라이앵글러면 인버터블한가요? 트라이앵귤러면 인버터블 하죠.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트라이앵귤러면은 네. 디터미넌트가 요 다이어고널한 거 다 곱하면 되거든요. 아, 아니, 그게 0이 아닌 게 나오나요, 여기서? 아, 근데 W1, W2 포함하고 있으니까. 네, 그게 디터미넌트 2네요. 아, 그렇게 네, 해서. 네. 그래서 임의의 그러니까 W로 만들어지는 스페이스의 임의의 벡터를 좌표화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좌표 변환 행렬을 곱하면은 V로 만들어지는 그 공간에서의 코에피션트가 나올 거잖아요. 네. 이 코에피션트가 나온다는 얘기는 W로 만들어지는 벡터는 전부 다 V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이거 인버터블 하면은 V에 있는 벡터도 전부 다 W에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해서 두 개가 음, 같다는 거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스케치는 이 정도였어요. 프루프 오브 스케치는. 아, 스케치 오브 프루프는. 혹시 이윤 선생님 아까 W1 발레에 있다라고 한 게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발레라기보다는 단순히 그냥 어떤 이런 벡터 셋이 있을 때 Vn부터 Vn까지가 있고 Wn부터 1부터 Wn까지가 있을 때 스팬 그냥 편의상 여기 A를 할게요. AB를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W1부터 Wn이 각각 뭐 V1부터 Vn까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 가능할 때 그렇게 했을 때 스팬 B가 스팬 A에 포함된다는 것만 알 수 있지 같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지 않다는 반례가 모든 W1부터 WN까지가 V1으로 같아 버리면은 V1도 그냥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니까 요 집합에 그래서 표현되는데 근데 중복되는 게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 B가 스팬 A랑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때문에 집합이 완전 같다는 걸 알 수 없고 뭐 혹은 아니면 W부터 WN까지 집합이 선형 독립인 건 알 수 없는데 근데 이걸 반대로 해서도 되면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 예외가 이제 랭크가 서로 달라서 생기는 거니까, 네, 아까 남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W랑 V가 둘 다 리니어 인디펜던트이면은 스테인리스도 똑같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게, 네. 아, 어, 그렇게 되면은 똑같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랭크만 네. 같으면 스테인리스 때 똑같을 것 같아서, 아까 처음에 남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로 하면은 그냥, 다 이제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왜 이거 말씀드렸었냐면은 지금 네. 그람슈미트에서 어, 어느 한쪽 집합의 리니어 인디펜던트가 보장되지 않았다 해야 되나? 어느 쪽이 보장됐지 지금? 음, 그러니까 한쪽이 보장이 안 되지 않았나요? 잠깐만요. 좀 헷갈려서 V1, V2, V3가 V1 셋이 얘가 오소노멀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제가 지금 노트에서 조건이 뭐였죠? 가메슈미트에서 근데 걔는 일단 올수는 베이시스라서 인디펜던트 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기존 베이시스 만든 거죠 생각해보니까. 네. U1, 그랬을 때 그 인디펜던트 한 건 보여야 되는 것 같네요. U인가요 이거? V. V인가요? 네. 저도 비슷하게 U랑 V랑 헷갈려 있어서. 그러니까 V1부터 VN까지의 리니어 인디펜던스가 보장이 아직은 안 된 상태니까 물론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보이는 게 여기 앞에나 뒤에나 있지 않나요? V1부터 VK까지가 인디펜던트한 게 남아 어디서 보이는 게 있을 텐데 근데 그걸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양쪽에 인디펜던스가 보장이 되어 있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스패너하면 같다는 거 알 수가 있는데 그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보장을 아마 알겠습니다. 네.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게 이 여기에서 그 자동으로 음. 나올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여기 이쪽 그림에서 이거랑 이거가 여기 써주신 W가 이 옆에 나온 W고 V가 여기 있는 V 맞는 거죠? 네. 같은 것이라면은 여기 위에 노트에서 이미 나와, 그러니까 이쪽에 여기서 이미 나와 있듯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그 V의 이너 프로덕트가 그 있고 V1부터 K까지가 오소고널 सब셋이기만 하면은 인디펜던트가 네, 맞아요. 보장된다고 이렇게 써 있는 부분 때문에 일단 V의 그 독립은 보장하고 시작하는 게 맞는 거죠. 음. V가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여기서 그 어디 있지? 여기서 어디 갔냐? 잠깐만요. V가 이거 근데 그렇게 막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그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냥 여기서 그 이렇게 구한 V1부터 VN까지가 서로 네. 올소곤을 하다는 것만 보여주면 사실 그러면 이제 인디펜던스가 보장되니까 끝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혹시 그 이현지 선생님께서 그 밑에 여기 이 부분에 그 W가 상쇄될 수 있는 걸 고려를 하신 건가요? 왜냐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강의 노트 퀘션 보면은 애초에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सब셋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 정확히 는 V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V가 뭔가
의도치 않게 같아질 수 있지 않냐. 근데 물론 그게 안 된다는 거를 되게 다양하게 방금 보인 거긴 한데요.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로 그 좌표 변환이 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리니어 인디펜던스가 그 직교에 의해서 보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로 리덕션 생각하면은 그냥 같은 그 이퀴버런트한 뭐라고 하죠? 행, 그 어규멘트 매트릭스 하나요? 그 뭔가 첨가 행렬? 그 뭔가 이걸 행렬을 바꾸면은 여기서 잘 하면은 얘가 만들어져서 큰 문제가 없다는 거가 그냥 여러 가지 방법 나오긴 하는데 다 같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잘 전달을 잘 못한 것 같긴 한데 그냥 그 V1부터 VN까지의 그 서로 간의 인디펜던스를 확인을 하는 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거죠. 여기서 그냥 올소고널인 걸 보이면은 아 그럼 앞에 썼던 렘마 가지고 아 이게 올소고널이니까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걸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처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 쓰니까 아 얘는 인버티블 하니까 V1부터 VN까지랑 W1부터 WN까지랑 그 사이에 그 인버터블한 변환이 있기 때문에 둘은 스팬이 같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서로 인디펜던트가 보존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네. 제가 했던 거는 똑같은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같은 거였어요. V부터 VN까지가 서로 인디펜던트 하는 거 어떻게 아나요?에 대해서 이렇게 올소건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매트릭스로 보여줄 수도 있고 네,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제 말을 근데 그 여기 위에 이 네, 부분에서 보면은 그 B의 सब셋으로 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걸 고르기는 했는데 네. 디멘전에 맞는 수만큼 골랐는지는 지금 보정이 안 되는 건가요? 그래도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8차원인데 6개만 골라놓고 음, 그렇게 되면은 기저를 다 찾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람슈미트가 하는 거는요. V를 스팬하려는 게 아니고 아, V에 어떤 그 서브셋 S가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서브셋 K개 그러니까 n보다 작을 수 있어요. 이거는 V의 차원을 n 네, 네, 차원이라고 했을 때 n보다 네, 작을 수 네, 있어요. 어쨌든 그 얘네가 스팬하는 공간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공간은 어쨌든 V의 서브 스페이스일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그 공간의 오소고날 베이시스를 찾겠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어, 그러니까 스팬 S를 벗어나진 않아요. 이게. 그럼 어쨌든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가정인 거거든요. 저는 무슨 가정인 거냐면 내가 이 V의 차원을 아예 몰라요. 예를 들어. 그런데 거기서 그냥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 거는 어쨌든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갖고 몇 개를 찾았는데 그 다 찾았는지 알 수 없지 않나요? 어떻게 찾나요? 무엇을 다 찾아요? 그러니까 기저를 어떻게 다 찾나요? 그러니까 차원에 맞게. 이 V의 기저를요? 예, 예. 이것만 가지고 V의 기저는 못 찾죠. 못 찾는 거죠. 그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차원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걸 다 찾는 게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저도 그럴 지금 것 같아요. 예, 질문이 뭐냐면은 내가 이게 차원이 뭔지를 모를 때 그냥 벡터를 집어 건져가지고 걔가 인디펜던트 한지 안 한지는 알 수 있잖아요. 왜냐면 다른 걸로 표현이 안 되면은 인디펜던트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또 아, 그거는 아래서만 그렇겠구나. 어쨌든 이 전체 차원이 얼마인지를 알 방법이
원래 없는 건가 아니면은 있는데 모르는 건가 싶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유한하면은, 그러니까 그 결과론적으로 차원이 유한하다면 몇 차원인지 알 수 있지 않나요? 계속 더하면서. 그러니까 그 또, 스팬, 그 리니어 인디펜던스 सब셋 잡은 다음에 그걸 스팬 시키고 거기에 없는 다른 벡터를 집어넣으면 또 걔도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계속 더하면은, 일단 뭐 이걸 잡아가지고 스팬 시킨 다음에 여기에 없는 거니까 이거에 선형 결합으로 안 나오는 거를 또 하나 잡아서 또 스팬 시키고 또 스팬 시키고 안 될 때까지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무한 차원이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어차피 무한 차원은 무한계니까 그거는 몇 개인지 어차피 해도 안 끝난다는 얘기인지 아는데 예를 들어 이게 뭐 120 차원인지 뭐 10 차원인지 그걸 모를 때는 그러니까 물론 RN일 경우에는 이 엔트리의 개수에 이미 그게 드러나니까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고 그런 형태가 아닌 벡터일 경우에는 내가 벡터만 봐가지고는 이게 몇 차원 벡터인지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세 개를 찾았으면은 세 개를 찾아서 이런 식에다가 넣는 건가요? 넣어서 다른 게 또 있나 어떻게 찾나요? 어떻게 찾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찾는 게 되게, 야, 애매한 말 같긴 해요. 이게 그러니까 선택을 어떻게,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건 아는데, 그, 이거 뭐, 그 구성적 막 컨스트럭티브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냥 뭔가 생각했을 때 공간이 있으면은 거기서 아무 벡터나 하나 잡아요. 그러니까 0벡터가 아닌 0벡터가 아닌 V1을 V에서 잡아요. 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스팬 V가 있잖아요. 스팬 네, V1. 음, 그리고 여기서 V1은 얘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겠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네. 벡터가 아니고. 그러면 스팬 V1 잡은 다음에 그 얘는 그러면은 V에 포함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냥 सब스페이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뺀 다음에 빼는 거 표기를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집합으로서 제거하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또 이제 0벡터가 아닌 V2를 뽑는 거죠. 근데 그 제거를 어떻게 하나요? 차집합을 이용해서 어, 이게 약간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거된 상태에서 뽑을 수 있는지 좀 뭔가 기초론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 기존 집합에서 부분 공간을 뺐을 때도 여전히 원소가 뭐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그러니까 하나를 골라올 수도 있으니까. 뭐야 이 상황에서 네. 이걸 뺀 이 공간의 구조를 알아야 여기서 뭐 아, 하나를 또 이거는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집합으로써요, 그냥. 집합으로써. 아, 그러면은 뭐 원소 물론 이게 빼버리면은 그 그런 구조 같은 건 좀 없어질 수 있죠. 네. 근데 그래도 그 와중에 하나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뺐을 때 공간의 구조는 없어지긴 하는데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 V2 such that 그냥 표기법상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근데 얘를 못 잡는다는 거는 스팬 V1이 V랑 같았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그냥 스팬 그러니까 V1 하나만 있는 게 라지 V 공간의 스패닝 셋이 되는 거니까 그럼 그게 하나의 벡터 그 기저로서 작용할 거고 만약에 스팬 V가 아닌 V2가 뽑힌다면은 존재한다면 그러면 그때 V1이랑 V2 가지고 똑같이 하면은 이제 스팬을 시켜서 여기서 빼고 그럼 이 V2를 그 찾는 과정이 네 그냥 V2 자리를 비워놓고 트리비얼 솔루션만 있나를 보나요? 이게 그 얘랑 그러니까 V1이랑 오소고널한 애들 중에서 찾는다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네, 이 제외를 B1과 오소거널한 애 중에서 B2를 찾아서 찾고, 그 다음에 B3는 이제 또 B1과 B2와 오소거널한 걸로 찾고, 실제로 코딩에서도 이렇게 많이 찾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알고리즘 짤 때. 아, 그러면 아까 그람 슈미츠에서의 예시를 보면 원래 이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쉽게, 아, 근데 그 오쏘곤한 거를 그러면 뭐 랜덤으로 아무거나 잡아갖고 내적이 0인가를 보나요? 어떻게 내적이 0이라고 하고 거꾸로 푸나요? 그 디테일을 제가 좀 잘 모르겠긴 한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라이브러리 갖다 쓴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음. 사실은 오소고나라는 거 하나만, 그러니까 만약에 V1 하나밖에 없다. 시험 처음 시작이. 그러면 그냥 내적 계산해가지고 그 상에 선택지는 무한 가지 있으니까 그 중에 아무거나 고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연립 연립 방정식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는 연립 방정식인 거죠. 그러니까 내적하면 0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푼다는 말씀이신 거고. 네. 어,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V2를 찾았다? 그러면 이제 V1, V2를 가지고 식이 두 개인 연립방정식의 그 널 스페이스 찾은 다음에 거기서 또 아무거나 하나 골라가지고 V3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RN에서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RN이 아닌 공간에서도 그게 정말 말처럼 쉬울까라고 생각해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R에는 너무 직관적으로 내가 몇 개를 찾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서 사실은 뭐, 아,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은 뭐 엔트리의 개수. 아, 근데 엔트리 개수 자체가 차원이 아닐 수가 있나요? RN이? 그러니까 어, 그냥 한 번에만 서브 봐도 서브 스페이스를 잘 잡아도 차원은 줄어들 수는 있긴 하죠. 음. 그러니까 제가 이 궁금한 거는 만약에 뭐 A, B, C, D라는 벡터를 어디 V에서 찾았다고 할 때 물론 이 뭐 이거 1, 2, 뭐 세 개를 모았는데 그 두 개가 선형 종속이어서 결국 찾아놓은 스패너하면 2차원밖에 안 되는 걸 찾을 수는 있지만 V보다 커진다거나 아니면은 그럴 수는 절대 없는 거잖아요. V는 무조건 4차원이고 이걸 찾았을 때 D가 0이 다 0이 아니라면 아 0이어도 똑같은데. 예. 그러니까 RN에서 뭐 R4에서 이런 벡터를 찾았을 때는 이건 무조건 4차원의 서브스페이스면 서브스페이스였지 4차원을 넘지는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Rn은 이 그 엔트리의 개수로 그냥 차원이 명시적으로 보여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생기지 않은 벡터를 다룬다고 했을 때는 이제 벡터의 모양만 봐서는 차원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뭐 차원을 모르는 부위에서 벡터를 하나 찾았는데 이게 몇 차원인지 모르면은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함수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함수 두 개를 하면 내적이면 0이다. 이렇게 하고 하나 찾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랑 또 세 개 하면 0이다 해서 하나 찾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끝날 때 트리비얼 솔루션이 없어지면은 그게 다 찾은 거겠죠? 근데 그 벡터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그게 벡터 스페이스라는 걸 알고 뽑는 건데, 그 벡터 스페이스의 다이멘션이 뭔지 모를 수가 있나요? 벡터 스페이스, 잘 모르겠어요. 어, 저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리는 건 아, 헷갈리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벡터 스페이스면 그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인지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거기에서 그 차원을 반드시 알 수 있는 건지를 저는 하나도 모르는 정보라서. 일단 유한 벡터 스페이스일 때의 경우에는 알 수 있는 건가요? 벡터 스페이스다라고만
보이면은. 뭐가 유한은 됐든,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뭐가 됐든 처음에 기전을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기절을 그러니까, 잡으면 당연히 알죠. 예.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만약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스페이스인데, 제가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가 그 폴리노미얼 스페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폴리노미얼 스페이스도 책마다 표기법이 다 다르던데, 만약에 그 3차 폴리노미얼을, R이라고 쓰자. 그러니까 개수가 실수인 3차 폴리노미얼을 전부 다 모아 놓았다. 라고 하면 이거는 4차원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X제곱, 그다음에 뭐 1 더하기 X, 그다음에 뭐 X 3승, 뭐 빼기, 뭐 X제곱 빼기 1, 만약에 이렇게 잡아놓고, 이거 세 개는 확실히 그 선형 독립이니까, 이거 세 개의 전부 다 이 세 개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스팬드해서 나오는 공간에 직교하는 마지막 하나의 벡터를 찾아라라고 하면 그건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처음에 기저를 잡아놓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저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아, 지금 보여주신 거는 3차원 벡터 스페이스를 말씀하신 거죠? 요거는 4차원입니다. 아, 이거는 4차원이랑 똑같은데, 여기 3자가 무슨 의미, 3차라는 뜻? 3차. 네, 네네네. 3차 폴리노미얼. 아, 아, 개수가 실수까지 실수인 합쳐서, 그러니까 상수 0차, 함수까지 합쳐서요. 네, 0차까지 합쳐서 4차인 거죠, 그럼? 네네, 4차원인 네, 거죠? 네. 아, 내적은 이렇게 주어진 경우. F랑 G는, 대충 해도 되는데, 뭐, 0에서 1까지라고 하죠. 0에서 1까지 F랑 G랑 곱한 다음에 적분한 거. 여기는 합성이 아니라 진짜 곱인 거고요. 네, 진짜 곱입니다. 사실 이것도 뭐 3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여기다 아, 예, 집어넣고. 그쵸. 네.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직교 안 할 것 같은데요? 아, 직교는 안 하지만 일단 기전지는 아니까 이제 그람슈미치 하면 되잖아요. 막 아무렇게 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제 질문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기저가 뭔지 뻔히 알 수는 있긴 하잖아요. 형태에서. 근데 잠깐만요. 뭐, 그럼 슈미트로 하면 되나? 그럼 슈미트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왜냐면 얘네가 직교하지 않잖아요. 얘네가 직교를 안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먼저 잡고, 네, 얘로부터 여기에 직교하는 거 하나 만들고, 그 네네. 다음에 얘랑 얘로부터 여기서 직교하는 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저기 3 집어넣은 다음에 이거 3개 가지고 직교하는 거 하나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나? 그런 식으로 난 하면 될 것 같기도 그렇게 하고, 네. 생각하긴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긴 하네요. 그치. 네. 근데 아까 박진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봤을 때 얘가 몇 개까지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임의의 n개, 그러니까 이 벡터가 속한 벡터 스페이스의 다이멘션이 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그거를 자기가 정하기 나름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 같은 폴리노미얼도 지금 이 R3 안에 속한 벡터를 볼 수도 있고 R3X 뭐 R5X 안에 속해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벡터 공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그 문제 설정에서 정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 예시를 보다 보니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근데 드는 생각은 또 너무 부침개처럼 뒤집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기저를 모르는데, 기저를 모르면은 스팬도 모르잖아요. 그 벡터 스페이스 전체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덧셈이랑 스칼라곱을 구분하는지 알지도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예 생각하는 방향 자체가 거꾸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저도 모르는 데가 벡터 스페이스인지 알 방법이 없지 않나요? 뭔가, 벡터 스페이스면 기저가 네,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인지를 기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알 방법이 있나요? 근데 백, 어떤 대상이 뭐뭐인지는, 그러니까 그 뭐야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람인지 항상 알 수 있냐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필통이 사람인지 이게 되게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일단 사람인 걸 보고 아니면 비스무리한 걸 본 다음에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도 약간 어떤 수학적 대상이 벡터 스페이스인지는 사실 뭐 되게 애매하고 한 것 같고, 그 집합에서 집합이랑 그 뭐 연산들이 잘 정의돼 있고 벡터 스페이스 정의를 만족하면 벡터 스페이스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뭔가 그거는 약간 그 어 맥락을 잘 따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공간이랑, 그러니까 공간 그 셋이랑 덧셈이랑 스칼라곱에 대한 정보가 다 있으면은 우리가 얘가 벡터 스페이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도 이제 좀 뭔가 애매한 문제긴 한데요. 근데 그래도 그 대체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제가 말인지. 여기서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네. 그 덧셈과 스칼라곱을 보존하는지를 보는 그 프로퍼티들이 결국에 선형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랑 같은 정보량이 아닌가요? 벡터 공간들의 그 알려진 조건들이. 네, 10개 네. 바깥에 꺼내서 또 곱할 수 있고, 뭐, 바꿔서도 더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네. 그, 선형결합은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어떤, 뭐, V의 원소, 뭐, V가 있을 때, 뭐, 아이들이 기저가 뭐 V에서 VN까지 있을 때 뭐 AV1 이렇게 시그마 해가지고 AV 뭐 1에서 N까지로 해서 이렇게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이랑 벡터 스페이스의 10개의 프로퍼티랑이 다른 정보인가요? 이런 선형결합에서는 애초에 덧셈 정의가 안 돼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덧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걸 모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하려면은 그냥 일단은 V랑 더하기랑, 그러니까 이게 그 저런 동치 명제들을 보면은 항상 기본 세팅이 있는 상태에서 동치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네, A랑 B랑이 아니라 어떤 컨텍스트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이 있어서 덧셈이랑 곱셈 스칼라곱이 있는데 얘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함수고 닫혀 있고 를 아는 상태에서 뭐랑 뭐랑, 그러니까 이걸 아는 상태에서 뭐랑 뭐 동치를 보이잖아요. 이렇게 네. 그걸 명확하게 하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그걸 명확하게 안 하면은 맥락이 되게 뭔가 흐물흐물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 사고의 흐름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덧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곱셈이라고 또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연산 두 개를 내가 만들었는데 네. 이거를 포함하는 어떤 원소들이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인지를 알아보려면 이제 그 10개를 만족하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걸 포함, 그 벡터 스페이스 원소지 보는 게 아니라 그 네. 공간이 벡터 스페이스인지를 보는 거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덧셈하고 곱셈한 대상이 벡터 스페이스를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인지를 보는 거 아닌가요? 어떤 게 원소인지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만약에 뭐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V1과 V2라는 게 있는데 어떤 집합 속에 들어있는데 이건 이제 벡터 스페이스인지 모르는 어떤 집합인 거죠. 네. 근데 내가 더하기를 무슨 방법을 얘기를 하고 곱하기를 무슨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V1, V2 가지고 더하기도 해보고 곱하기도 해보고 뭐 여기 또 여기 뭐 R 뭐 이런 게 있겠죠. 채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면은 이것들을 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는지 10가지 프로퍼티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임의의 VMV2에 대해서 다 해야죠. 네, 네. 네네네네네.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걸 임의의 V1, V2, R에 대해서 그게 된다는 말 자체가 그거가 기저가 있고 기저가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이랑 다 똑같은 말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말이 뭔지도 되게 애매하긴 한데, 동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일단 컨텍스트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벡터 공간이면은 베이시스가 있다는 거는 초론의 보정 이런 건 아니면 그 유한 네네. 차원의 경우는 아까처럼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애초에 베이시스를 얘기하려면은 리니어 컴비네이션 얘기를 해야 되고, 리니어 네. 컴비네이션 얘기를 하려면은 그 뭔가 그 덧셈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베이시스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그런 앞서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됐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냥 단순히 베이시스가 뭐 있어가지고 선형 결합으로 표현이 되는 거랑 애초에 얘는 그 명제 하나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있어서 선형 결합으로 모든 원소를 표현할 수 있고 뭐 선형 독립이고 그거는 앞선 논의가 있어야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통적인 뭔가 그 조건이 있어야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셋이 있고 연산이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있고 그 상황에서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정확한 상황이 뭔지. 아, 제가 전제해둔 거는 그거죠. 셋이 있고, 오퍼레이션이 있고, 뭐, 체가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게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인지를 아는데, 그걸 아는 순간 기저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기저가 있는 순간 선형 결합으로 스팬할 수 있다는 게 다 보장되는 상황인 거죠. 어느 하나가 충분 조건이나 필요 조건인 게 아닌 거 아닌가요? 막 덧셈만 보장되는 벡터 스페이스가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마지막 질문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덧셈만이 보존되는. 그러니까 그 어떤 연산이 주어져 있을 때 일단 덧셈 형태와 스칼라고 형태가 정의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두 가지 원소를 가지고 어떻게 연산을 한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채 위에 올리는 거니까 어떤 형태의 채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거 세 개를 가지고 만든 원소들이 연산 두 개, 그리고 채 가지고 만든 원소들이 벡터 스페이스인지 알아보려면 이제 그걸 가지고 10가지 프로퍼티를 만족하는지를 따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되는지를 따져서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걸 따져서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기저가 있고 또 기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선형결합으로 이 스페이스 전체를 스팬해낼 수 있는 거라서 그 기저가 있고 선형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벡터 스페이스이고 이 세 가지의 어떤 정보들이 전부 어느 하나가 충분 조건이 아닌 건 없는 거잖아요. 그냥 다 똑같은 말이 어, 아닌가. 제 생각엔요. 일단 지금 조건이 그러면 정리해보면은 set V가 있고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두 개 이렇게 있어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어떤 필드가 있어가지고 뭐 R 그냥 R로 쓸게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또 닫혀 있다는 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그러면 셋이요? 여기서 그 연산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거는 벡터 스페이스의 그 공리들, 뭐 정의, 만족할 때 했던 조건들이랑 베이시스 네, 존재성이 동치냐인데 네, 베이시스가 그 정의가 뭔가요, 여기서는? 일단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아마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왜냐면은 스칼라 곱이 있고 그다음 덧셈이 있으니까. 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베이시스가 있다는 게 그 덧셈 자체의 커뮤테이티브를 보장해주지 않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리니어 컨비네이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스팬 스팬 뭐 셋 이렇게 하면은 A1 V1 더하기 AN VN이고 어 AI는 실수 뭐 체에 있고 그다음에 V 어 VI는 S에 있고 이게 일반적인 스팬 정의잖아요. 네. 근데 베이시스라고 하면 그럼 어떤 리니어 인디펜던스 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는 덧셈의 커뮤테이티브니스나 아니면은 뭐 영벡터의 존재성 이런 게 있나요? 영벡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헷갈리는 것은 덧셈 곱셈이 이렇게만 있으면은 영벡터를 얘기할 수가 있나요? 존재하는지 모르지 않아요? 왜냐면 그 공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갈 때 영벡터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10가지 중에 0 벡터가 들어있지 않았나요? 들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 네. 가는 건 되는데 반대로 갈 때 영벡터가 있나요? 아, 그러니까 없는 상태면은 리니어 인디펜던스 얘기할 때 얘네 더한 건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원래 저희가 이제 0이 되는 그런 걸 찾잖아요. 근데 네. 0벡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여기 다 0, A가 다 0이면 0이잖아요. 그걸 모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0 곱하기 V1이 0이 아닐 수도 있죠. 조건이 없으니까. 아, 그래요? 0 곱하기 B1이 0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커뮤테이티브니스도 없고 보통 증명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0 곱하기 V1이 0 더하기 0 곱하기 V1이니까 얘가 그럼 여기서 쓴 게 A 더하기 B V가 AV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 이거는 그냥 되는데 다음에 요거는 그냥 필드의 걸 쓴 거죠. 필드에서 0이 0 더 0인 거. 그거는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넘어갈 때 저희가 그 분배 법칙 써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우면은 일단 아 이게 0이다. 이 분배 법칙도 저 공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저희가 공리를 쓴 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반대로 공리가 가는 아니라 게 어떻게 반대로 아, 네네. 되냐면은, 그냥 그러니까 제 말은 네 반대로니까 넘어가는 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 스텝, 스텝. 어떤 거예요? 근데 아, 네, 안 이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예 반대로 갈 수조차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걸 할 때는 여기 있는 조건이 좀 커져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일단 뭐 집합 그 연산이 어떤지는 좀 알고 가야지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커뮤테이티브한지도 모르잖아요. 연벡터가 있는지 모르고 또 사실은 이게 어소시에이티브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덧셈이 그 조건이 여기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거 있잖아요. V 더하기 W 더하기 U를 했을 때 요거 한 게 이것도 그 뭔가 공리에 있지 않나요? 공리가 아니라 네. 근데 이게 없으니까 사실 리니어 컨비네이션 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모든 걸 다 이런 식으로 써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소시티브 하지 않으면은 연산 순서에 따라서 바뀔 수 있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써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표현을 쓰려면은 리니어 인디펜던트를 얘기하고 하려면은 영벡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소시티브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그래서 그러려면 제 생각에 여기 있는 조건을 좀 늘리면은 아마 그때는 동시에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가져가 가야 되는 그 컨텍스트 이게 컨텍스트고 요런 맥락 하에서 얘랑 얘가 동치다를 말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 이게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애초에 베이시스라는 걸 정의도 못할 정도로 근데 다 넣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은데요, 왠지.
여기에요. 다 모으면 10개 나오는 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제가 뭔가 느끼기로는 박진 선생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완전 추측이긴 한데요. 그냥 임의의 수학, 뭔가 집합이 있을 때, 혹시 그게 그냥 벡터 스페이스인지 판단할 수 있겠느냐에서 오는 질문인가요? 뭔가 이 아, 질문에 그러니까, 뭐가 있을 것 그, 같아서.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생각의 방향이 우선 기저를 잡고, 그걸로 스팬에서 나오는 벡터 스페이스를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무조건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반대 방향도 가능한지를 생각하다가 나온 질문인데요. 지금 얘기를 나눠보니까 반대 방향은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보나 아무것도 없고 걔가 벡터 스페이스만 아는 그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이면은 손이 있잖아요. 얘 손은 되게 유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도 벡터 스페이스면 기저가 있는 게 항상 있죠. 벡터 스페이스는 기저 항상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네, 그게 유용한데 근데 손이 있으면 사람이냐는 되게 다른 거잖아요. 네. 왜냐면은 사람이면은 손이 뭘 지칭하는지 명확하잖아요. 근데 그냥 손이라고 하면은 손의 정의도 모르고 손을 그 손이라는 그 대상은 항상 뭔가 어떤 맥락 하에서 제가 사람이니까 이게 손인 것처럼 그런 맥락 하에서 정의되다 보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게 뭔가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좀 역순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차원인지도 모르는 벡터 스페이스가 존재할 수가 없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한 그러니까 차원이면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무한 차원은 아, 어떻게 그거,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한일 때는 어쨌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내가 그렇죠. 기저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아니 사실 기저가 있다는 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을 수 있거든요. 유한 차원인데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떤 공간이 벡터 스페이스라는 정보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그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 생각을 한 거죠. 어떤 공간이 벡터 스페이스인지를 알려면 이제 저 아까 얘기했던 10개의 프로퍼티를 만족하는지를 봐야 하는데 저거를 만족하는 순간 다 기저도 생각해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게 지금 계속 한 얘기로 저는 예. 그러니까 반대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게 벡터 스페이스인 줄만 알고 차원도 모르고 기저도 어디 있는지를 모를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따져보다 보니까 이건 안 된 거라. 그러니까 유한 차원이면 왜냐면 애초에 기저를 생각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안 하고 그냥 이게 벡터 스페이스다 이렇게 알 수는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가지 프로퍼티만 만족을 하는지만 알고 그걸 기저를 못 찾는 상황이 있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근데 그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를 만약에 소개를 한다고 하면요. 제 소개를 듣는 사람은 친구가 누군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말로 소개를 그냥 내 친구 중에 이런 애가 있다. 라고 하면 뭐 그런 그 사람의 이미지성에서는 내 친구, 그러니까 제 친구가 사람이구나는 알겠죠. 그럼 손이 있겠죠 그 사람한테. 근데 네, 그 사람 손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그 대상이 벡터 스페이스라는 정보만 있다는 게 그 사람이 베이시스에 있다는 건 알겠죠. 있긴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죠. 근데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뭔가 내 동생 중에 동생이 있는데 이러면 동생이 손이 있겠네. 근데 그 사람 동생이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 사람 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도 그 여기서 말하는 거는 추상적인 그 뭔가 그 묶음 그러니까 대충 벡터 스페이스 이런 게 있더라라는 거고 이런 게 존재하더라라는 거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이면 손이 있더라는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 사람 봐야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함수 공간인지 아니면은 뭐 그냥 유클리드 공간인지 아니면 되게 특수한 공간인지 그거는 그 공간을 봐야 우리가 알 수 있고 공간을 보면은 그때 뭔가 벡터가 그 베이시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약간 모호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뭔가 베이시스가 있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게 약간 좀 그냥 맥락상에서 근데 그런 얘기지 않을까요? 저희가 근데 얘기한 게 유한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n 차원이라는 걸 그걸 알면은 항상 그 n개의 베이시스 벡터를 찾을 수 있다고 아까 전에 좀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는 맞는 거죠? 유한 차원에서는. 네, 근데 그것도 맞는데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라고 해야 되지? 잠시만요. 좀 그러니까 그 무한한 사람. 존재성은 알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기술해낼 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이죠. 네, 그냥 기술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완전 명시적으로 적을 수 있는 거는 약간 좀 그러게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했던 생각은 그래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무슨 벡터 스페이스를 생각할 때는 항상 기저부터 생각하는 게 올바른 순서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냥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네, 사실은. 뭐, 근데 이제 문제가 제가 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게 벡터 스페이스인 줄만 알고 기저가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기저를 먼저 생각하고 스팬을 하니까. 근데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해본 건데, 네, 그럼 일단 저희 다 네,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유한 이제 차원에서는 시간이 해피한 많이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게 그냥 그 대수적인 구조마다 그 구조를 정의하는 여기 벡터 스페이스는 10개고 뭐 군이면 5개고 이런 공리가 각각의 대수 구조마다 딸려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공리를 통해서 이제 뭐 저희가 추상대수에서는 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계속 이끌어 나가고 저희 벡터 스페이스에서 이끌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그 구조마다 그런 그 띠오렘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게 나오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벡터 스페이스에서 베이시스라는 게 뭐 군 이론에서는 뭐 생성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게 좀 더 작은 그 공리 집합을 가진 그 대수구조 쪽으로 가서 뭔가 여기서 베이시스가 뭐지 하면은 이렇게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음, 어, 난 베이시스라는 말 일단 벡터 스페이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음, 벡터 스페이스라는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공리계를 도입하고 그 위에서 이제 뭔가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여러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그거 좀 그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리고 시간도 많이 돼서 저희가 원래 그 하기로 했던 그 강성 선생님께서 공유해 주시기로 했던 어디 갔냐? 요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그래도 이거를 지금 여기서 나온 논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박진 선생님께서 원래 맨 처음에 궁금하셨던 게 어, 제가 그걸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일단 너무 죄송하네요. 아니요. 이상한 질문을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노트의 내용의 흐름을 보면 내가 어떤 벡터 스페이스에 서브셋을 잡았는데
걔네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인 것만 알고 기저 전체인지도 모르고 또 그 상태에서 어쨌든 오쏘고나란 기저를 찾을 수 있다는 걸로 흐름이 흘러가는 걸로 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람 슈미츠로 하면 뭐가 됐든.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 S가 V의 기저에 대한 정보량을 다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도 모르는 지금 상황이니까 일단은 저는 왜 이렇게 써놨을까를 생각을 한 거였죠. 그냥 기저다 이렇게 말하면 편한 걸. 그러니까 근데 저는 V의 그 기저를 알 필요는 없지 않나요? 저기서 S란 서브스페이스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저 K 디멘전인 기저만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람슈미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V의 서브 스페이스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리고 V 네. 자체도 V 서브스페이스니까 저거를 뭐 V가 원래 n 디멘전이라고 했으면 K가 n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저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이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V의 정보를 다 알 수 있나가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네, 근데 어쨌든 RN이나 이런 거는 뭐 그런 고민의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왜 내가 몇 개 찾아야 되는지는 그 벡터의 형상 속에 아무래도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하도 그게 아닌 벡터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아, 네. 그러면 저희, 내가 V를 알고 그거에 뭐 이렇게 일부를 표현하는 인리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그러니까 V를 안다는 게 V의 기저를 다 안다는 말이나 똑같은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네. 어디가 필요 조건이고 어디가 충분 조건인지를 헷갈려서 그랬는데 그 10가지의 프로퍼티는 확실히 가정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네, 그 부분이 궁금했던 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정리를 하자면은 어쨌거나 벡터 스페이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걔가 V가 벡터 스페이스인 걸 알고 있으면은 일단 유한 차원 아니지 말하면서 다시 헷갈리네. 음, 걔가 베이스 그러니까 그 벡터 스페이스가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그거로부터 다이멘션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노트에서는 아예 차원에 관한 정보는 아예 나오지를 않았잖아요. 아, 네, 제가 그래서 뭔가 말하려고 했던 거는 얘의 다이멘션을 찾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얼마나 더 부족한 건지 알 수 있을 테고 네. 더 추가로 찾는 건 아까 얘기했던 오소고널하게 베이시스를 추가로 채워 나가는 그걸로 해서 그 V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다를 정리하고 싶었는데요. 근데 일단 그 전에 V라는 벡터 스페이스가 있을 때 걔가 베이스가 존재하는 건 아는데 그리고 유한 차원이면은 그 베이스를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근데 또 갑자기 좀 의문이 드는 거는 그러면 일단 유한 차원인 걸 알려면은 아는 건 어떻게 아는 건지를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였어요. 아, 반대로 꼭 생각을 해야겠구나. 예. 한대요. 기저를 먼저 생각하고 그걸 스캔하는 방식으로 벡터 스페이스를 구성해야 네, 네. 마음 편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게 확실히 편한 것 같긴 하네요. 네. 아니면 그냥 큰 전체 공간 생각하시는 게 어때요? 음, 왜냐면은 그게 되게 이상해지는 게 베이시스는 그런 공간, 전체 공간이랑 그 연산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은 얘기를 못 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어떤 베이시스에서 생성된 그런 걸 생각하면 편하긴 한데, 근데 뭐라 해야 되죠? 약간 그러니까 그 공간이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뭐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게 이상하잖아요. 공간이 일단 있어야 뭔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그런 저런 것들은 보통 그러니까 유한 차원이라는 가정 하에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그 말 자체가 함의하고 있는 게 n개짜리 베이시스가 어딘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 결과론적으로 그런 베이시스의 스팬으로 형성된 공간이라는 걸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게 맞네요. 유한 차원인지 어떻게 알지 이런 거는 뭔가 약간 이런 예시처럼 애초에 우리가 문제를 설정하는 것부터 알고 있으니까. 네, 시간이 좀 돼서, 강성훈 선생님 혹시 그거 디스코드에 올려주실 수 있나요? 그 계산하는 거요? 네. 네네. 네, 그거 저희 디스코드에서 논의를 이어갔고, 다음 주엔 진도를 나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그리고 아니면은 혹시 괜찮으시면은 다음 주에 아예 스터디를 안 하고 오프라인 미팅을 가지는 것도 아, 좋은데, 제가 달력을 보니까 출국하시기 전에 다음 주가 마지막 주말이신 것 같긴 한데 엄청 바쁘실 것 같아서, 이현진 선생님 되시면은 전 어, 제가 그날에 언제 만났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일정이 어떻게 될지 아직 다 네. 면접해서 시간대가 언제가 편하신가요? 아, 이 스터디 시간, 점심시간 그냥 아, 가긴 하거든요. 스터디 대신에. 네, 다들 멀리 계신 분들도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시는데 시간 많이 걸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시간을 먼저 정해주시면 맞출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저는 그게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정하기 되게 애매해서 시간을 뭔가 정해주시면 제가 그 맞춰서 일정 움직이면 되니까 그런 거는 편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일정에 맞추시면 너무 실례인 것 같고. 아, 저희가 가능하신 분이 얼마나 되실지. 네. 그러면은, 투표로 네, 투표로 얘기를 이어갔죠. 네. 어, 그러면은 그 다음 주 진도도 그 투표 결과에 따라서 정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소감 말하고, 빨리 소감 말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뭔가 다시 오랜만에 그 벡터 스페이스 공리부터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뭔가 되게 원론적인 질문이 나왔던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시간을 너무 많이 빼갖고 정말 죄송하고 제가 항상 생각할 때에는 어디가 부족한 정보고 어디가 전체 정보를 나타내느냐에 관심이 가 있어서 이번에도 예, 노트를 보고 그쪽으로 좀 말이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하여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군 쪽 군론 할 때 저도 근데 그런 고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갑자기 막 뚝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설명 잘 못하겠는데. 근데 군론에 그 뭐였지? 케일리 종류였죠. 기억이 안 나는데 모든 군이 뭔가 대칭군의 부분군이라는 종류가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보니까 그때 좀 편하게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거기 포함한 대칭물 잡아가지고 하면은 모든 정보가 있는 데서 부분적인 거 보는 거니까 좀 더 세팅을 뭔가 그 좀 뭔가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결의 느낌들이 안 네네. 들어서 근데 약간 그런 근데 겁니다. 벡터 공간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아니, 맞아. 그 마음 편한 전체 마음 편한 세상
뭐 삼라만상 이런 게 없으니까 이게 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좀 일단은 미심쩍은 상태를 하고 있긴 한데 뭔가 네, 그래서 어떤 그 고민이셨는지 좀 공감이 가서 저 아직 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 진짜 받아들이면서 딱, 하고 있는데 딱 그겁니다. 진짜 딱 그거예요. 아, 케일리 정리 같이 뭔가 하나를 다 표현할 수 있는 대빵. 그러니까 이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야 될 때 내가 제일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게 뭔지가 되게 네. 헷갈려서 네, 그래서 질문 드렸어요. 이미 생태계가 다 있으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혹시 다른 분들은 불편하셨던 점이나 아직 해소되지 않은 점 있으신가요? 저는 이게 항상 되냐, 안 되냐라고 할 때, 안 되는 명확한 예시가 딱 보이지 않으면은 잘 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후반부는 좀 집중을 못했습니다. 맞아요. 계산 예시가 있을 때 확실히 얘기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계산 예시를 두고 얘기하는 걸로 하시죠. 네네. 네. 더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결정할 것들은 디스코드에서 이어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